예,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현 교과 과정은 1법칙, 2법칙으로 이렇게 용어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만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1법칙, 2법칙으로 따로 훈련하는 게 또 2법칙 증명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법칙이 코사인 제2법칙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다시 지구가 있습니다. 이젠 희망이 가득 찬 지구죠. 이렇게 저 멀리 스타가 있는데 매일 밤 나와서 사인 법칙 때문에 이 거리 계산이 돼서 열심히 계산을 했겠죠. 뭐 그 길이가 1이었다라고 칩시다. 단위는 광년이요. 뭐 1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있잖아요. 아무튼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빛나는 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들었던 이 수학을 제법 잘하는 사람의 의문은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떨까?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연히 들 수 있는 의문이죠. 근데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그리스 사람은요. 저 뒤에 별까지 거리도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계산했더니 뭐 이 광년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얘는 얼마일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겠죠. 여기에서 끼인 각이 계산을 했더니 뭐 30도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변 두 개, 각 두 개 사이에 그 네 개의 값 중에 세 가지만 알면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각과 변의 관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이게 대변의 관계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보시다시피 30도가 바라보는 대변 그걸 모르겠는 거 맞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변 이에 해당하는 대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1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식 네 가지 중에서 채울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아니라 고작 두 가지만 채울 수 있어서 계산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 퍼즐이 오늘 맞춰지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요. 일단 공식을 적어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피타고라스랑 비슷한데 언짢게도 뒤에 무언가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 2bc 코사인 a라는 녀석이요. 그래서 얘를 증명을 또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증명 공부를 하실 때 이 코사인 2법칙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어요. 되게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항상 증명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되게 멋진 증명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 기반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과 과정을 기초로 그걸 활용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소개된 방법으로 정확히 증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때 이거를 a제곱 은 혹은 b제곱 은 c제곱 은으로 다 이게 적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제가 하려는 증명은 요 c제곱 은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겁니다. 해보면 대변의 길이가 c고 대변의 길이가 b고 대변의 길이가 당연히 a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대변 a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이 대변 a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과 이쪽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이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 두 부분을 더하면 a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사인 제1법칙이었죠. 근데 이 법칙은 그러니까 1법칙은요. 각을 두 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였다면 2법칙은 각을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여기서는 저는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C를 사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이쪽 삼각형 하나가 오른쪽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삼각형 하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는 직각삼각형만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죠. 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오르셔야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를 유도해내는 겁니다. 하나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빨간색과 노란색 두 부분으로 길이를 나누어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커먼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겁니다. 그럼 시커먼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C라는 걸 아니까 됐고요. 통과고요.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우리가 현재. 그리고 빨간색의 선분의 길이도 모르고요. 근데 이 높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각이 3개나 있지만 이 각은 요만큼이 A인 거지 뭐 한쪽이 어느 둘 중에 한쪽이 A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각 C를 이용해서 이 변들의 길이를 표현할 거고요. 그건 우리가 코사인 제1법칙을 통해서 조금 훈련을 했던 부분이라 여기 각 C 입장에서 여기는 사인의 비를 자랑하고 있으니 여기 A에서 수선의 발을 떨군 점을 H라고 표현하자면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AH의 길이는 사인 C가 B분에 시작하는 걸 이렇게 알 때는 삼각비를 곱하시니까요. B사인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부분 요 길이는요.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관계로 읽으시면 되니까요. 요 부분의 길이는 B 코사인 C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욕망이 끓을 거예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C 코사인 B라고 읽고 싶으실 거예요. 그거는 1법칙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2법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빨간 길이를 조금 불편하겠지만 BC요. 전체 길이 A라는 값에서 우리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한 이 노란색 변의 길이 B 코사인 C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적혀 있으니까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옆에다가 삼각형을 다시 뜯어서 너무 멀리 뜯었나요? 옆에다 뜯어놓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B변은 C고요. 오른쪽 변은 B 사인 C고요. 아랫변은 A-B 코사인 C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 세 변에다가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B변 제곱은요. 양 사이드의 제곱의 합과 똑같으니까 높이 B 사인 C를 제곱을 할 거고 플러스 A-B 코사인 C를 제곱해서 이제 정리만 하면 유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요. 전개를 해보면 B제곱 사인 제곱 C고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전개일 뿐이니까요. B제곱 코사인 제곱 C요. 그리고 2AB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더러워 보이지만 약간 정리가 되는 게 여기 B제곱 사인 제곱 C하고 B제곱 코사인 제곱 C는 B제곱으로 묶으면 당연히 묶고 적어야겠죠.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되고 나머지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우린 알고 있거든요.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 된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 오. 그래서 이 멋진 식을 마무리를 해서 여기다 적어보면 C제곱은 여기는 A제곱을 먼저 적겠습니다. A제곱. 그 다음에 이 값이 1이다 보니 B제곱 곱하기 1은 그냥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요.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등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변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면 맨 위의 식이 유도될 거고요. 중간의 식도 유도될 건데
이걸 이제 애우는 방법은 B제곱 은이라고 적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무언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약간 빠집니다. 뺍니다. 그 EAB 때문에 등장했다는 걸 머리에 잔상을 남기시고요. 이해하고요. 그 A값, B값, C값 중에서 뭔지는 여기를 보고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AC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코사인 법칙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등장하고 그 각은요. 내가 구한 B라는 변의 대각 크기요. 그래서 각 B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한번 다시 공식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싹 다 지워버리고요. 예, 지워버리고 적어보면 한 번만 적겠습니다. 한 번만. A제곱은 일단 피타고라스를 적으시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더하느냐 빼느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EAB 때문에 등장한 거라 이하고요. 여기에 변을 고르셔야 되는데 세 변 중에 그 변은 여기 앞에 있는 것들요. BC요. 그리고 코사인 각 대각의 크기 A가 되겠죠. 이게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관측자 입장에서 끼인각 30도라고 했었고 여기는 1광년 여기는 2광년이었다고 치자고요. 아까 해결할 수 없었던 사인 법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마지막 퍼즐 코사인 제2법칙으로 이 길이를 멋지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치자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변을 제곱한 값은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것처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요. 근데 직각삼각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빼야 되는데 그게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의 길이요. 1하고 2요. 그래서 여기다 1 곱하기 2도 적어주신 다음 코사인하고요. 이때 각은 내가 알고 싶은 변의 대각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30도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코사인 30은 유명하잖아요. 2분의 루트 3인 걸로.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x제곱은 1 더하기 1을 제곱한 4하고 여기는 2, 1, 2랑 2분의 루트 3도 곱하셔야 되니까 2가 약분되니까요.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 이렇게가 남겠죠. 2 루트 3으로. 그래서 x제곱은 5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이 값은 x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3요. 물론 뿔마가 붙긴 하겠지만 길이의 마이너 개념은 없으니까요. 뭐 이런 걸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정도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갑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코사인 이 법칙인데 이 코사인 법칙을 이제 제가 주요 사항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얘네는 이런 관계식입니다. 모르는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요. 여기 있는 BC는 앞에 체크를 한 거니까. 사인 법칙도 네 개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네는 A, B, C가 각각의 대변의 길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에서 A라는 변 길이, B라는 변 길이, C라는 변 길이 이 세 개와 각은 A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코사인 법칙을 A제곱 은이 아니라 B제곱 은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C제곱 은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건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각이든 관계없습니다. 물론 관계식을 세울 때는 대각을 맞춰서 세워야겠지만 결론은 세 변과 아무 각 하나만 알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각 A니까 여기를 아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느 각이든 하나만 알면 우리는 식을 세 가지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낼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세 변과 어느 한 각의 크기에 관련된 관계식입니다. 세 변과 한 각이요. 근데 그 각은 아무 각이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요. 끼인 각이 아닌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하고요. 뭐 여기가 5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여기를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세 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모르고 각 아무 곳이나 하나만 알면 우린 얘를 x라고 쓰면 물론 이 식은 x제곱 은이라고 쓰는 건 불가능하겠죠. 항상 식을 적을 때는 대변은으로 적는 거니까요. 각을 알고 있는 녀석에. 그래서 적어보자면 25는 5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를 피타고라스처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제곱에서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뺄 겁니다. 2 하고요. 뭘 뺄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x하고 2요. 그 다음에 끼인 각 코사인 30도라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60도라고 할까요? 60도로 정정하겠습니다. 계산이 좀 용이하지 않으니까요. 60도라고 하면 25는 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x. 근데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4x가 아니라 2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 2x 요게 넘어오니까 마이너 21 이퀄 0이 돼서 근의 공식에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오. 근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랑 식이 좀 분위기가 요게 더 언짢으실 거예요. 이유는 아까는 x제곱은이라고 해서 여기 무리수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x가 여기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이 대변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2차 방정식의 꼴이 요 딱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딱으로요. 그래서 한 가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x제곱이 4 뭐 이런 걸 푸는 게 훨씬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 변과 한 각의 관계는 맞긴 맞지만 그 중에 제일로 좋은 각은 당연히 끼인 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끼인 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녀석과 아는 녀석 두 개가 있을 때 알고 있는 녀석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요. 이게 제일로 좋은 각입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뭐를 또 많이 활용하게 되냐면 각을 구할 때 얘가 진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도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건데 코사인 여기서 A라는 식으로 식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을 B제곱 C제곱을 이항을 시킨 다음 마이너 2BC로 나눠주시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우린 이 공식을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잘 외우셔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각을 구할 때 피로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각을 계산할 때는요. 이게 메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들을 구할 때 각이 필요할 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빨리빨리 각을 계산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냥 이 각을 알려주세요라는 문제를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답을 정답까지 끌어내는 문제는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보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려면 각을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장면이 절대로 피로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각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각은 공짜라는 기분이 드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게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세 변의 길이만 알아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길이의 비만 알아도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어떤 각을 알고 싶을 때 정확하게 세 변의 길이를 구하러 덤빌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세 변의 길이가
얘가 1대 2대 이거 삼각형이 안 되나요? 1대 2대 3은 삼각형이 안 되겠네요. 또 멘붕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면 여기가 3이면 삼각형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으니까. 근데 이게 꼭 3, 4, 6이라는 걸 알 필요까지 없다고요. 이게 3대 4대 6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A, B, C의 B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A를 3K, B를 4K, C를 6K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각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코사인 A 공식만 자꾸 적었으니까 코사인 B가 뭔지 이거를 계산하는 걸 끝으로 파파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B 공식을 적어보면 밑에가 2하고요. 대변이 아니라 B가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두 변요. A하고 C요. 그다음 위에는 요 밑에 대변,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찾은 변을 제곱한 값을 더한 값에서 얘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 B제곱을 빼시면 각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변의 길이를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 B만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 B는요. 2 곱하기 A의 길이가 3K이고 C의 길이가 6K이고 위에는요. A가 3K니까 제곱하시면 9K제곱 C는 제곱하면 36K제곱 마이너스 B의 길이가 4K니까 16K제곱을 빼시면 일단 정리를 약간만 해보겠습니다. 36K제곱 위에는요. 9하고 36하고 더하면 45인데 16을 빼니까 29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요. 우리가 몰랐던 K값은 약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B의 값이 36분의 29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코사인 법칙이 증명되는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에 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증명으로 출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서술형에는 증명하시오라는 노골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증명 공부를 꼭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거 세 가지요. 결국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세 변과 한 각이요. 그게 꼭 끼인 각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끼인 각이기는 하더라. 방정식을 풀 때 조금은 간편하게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는이라고 정리한 공식. 이 법칙을 변형한 공식이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아주 그냥 잘잘잘 나오게 만드셔야 되고 명심하셔야 될 건 각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피로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각 계산이 팍팍팍 될 수 있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각이 나오는 거 맞긴 맞지만 그게 꼭 세 변의 정확한 길이보다도 세 변의 B만 알더라도 우리는 삼각 B의 값은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정도를 팁으로 가져가신다면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